네, 상가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마 분석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 최근에 이슈화가 상당히 많이 됐었고, 뭐 각국에서 진단키트 요청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때 그 종목들이 뭐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종목에 대한 전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아주 고점만 아니면 웬만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본파동은 나왔기 때문에 잔파동이 남은 정도에 대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 관련되는 사태가 지속되면 될수록 해외에 있는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대규모로 양산을 하고 또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통해서 어떤 확률적인 검증, 효과 뭐 이런 것들이 검증됐던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중국산은 믿지도 못하고 뭐 일본산은 뭐 거의 자체적으로도 오류가 많다라고 하고 미국산 같은 경우도 질병통제국 쪽에서 초창기에 개발을 했다가 오류가 있어서 일단은 그 사용이 좀 늦어졌던 부분에서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죠. 그래서 주말과 휴일 사이 관련해서 또 미국으로도 실제 비행기가 뜨기도 했었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다소 입을 좀 다물고 있긴 하지만 몇 가지 업체들 그리고 굳이 미국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외 쪽에 있는 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지금에서야 이제서야 막 구축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점들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그 추가적인 수출과 또 아직까지도 도입을 못한 기업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드는데도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기업과 또 그 진단 키트를 만들 때 그 원부자재, 원재료를 만드는 업체, 뭐 파미셀까지 해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은 많지만 이 이슈에 대한 테마는 실적과 매출액이 받쳐주는 것이고요. 최근에 때 그 수급이 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투자 경고 종목, 투자 경고 종목이 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 경고 종목이 해제가 돼야 수급적인 상황에서 뭐 신용거래라든지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한 탄력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가 이미 뭐 한 2배 정도가량, 많게는 3배 정도가량은 올라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주가 상승이 이뤄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액이 받쳐주는 기업들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들 감안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골고루 매출액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는 시작을 하고 국내에서 승인 과정 거치고 해외 쪽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갔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가격 반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여기 있는 상단부 라인 구간대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까지만 조정을 받으면은 적절한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겠는데 이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해외 공장 셧다운 됐죠. 국내에서 일단은 멈춰 서 있는 상태에서 공장 재가동을 못하고 있고 유가가 급락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군들 자체가 어렵고 제약바이오 쪽 업종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외에 뭐 게임 섹터들, 뭐 일부 IT 관련돼 있는 그 업체들,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되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이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슈 같은 경우, 테마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다 같이 빠진 특징이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자체적인 수급에 따라서 등락이 나아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한 종목씩 강한 종목들부터 살펴볼게요. 자, 랩지노믹스. 현재 랩지 같은 종목에 대한 어떤 이슈는 대부분 이제 진단 키트가 해수출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많고 적고를 따지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기업도 하기 전 단계에 있는 기업도
골고루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같은 테마로였고 그 상황 속에서 종목마다에 대한 또 수급이 또 있습니다. 가장 매출을 많이 냈다라고 해서 가장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오히려 체액션성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더 하락을 하는 기업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파동은 이미 나왔다. 그리고 재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고점대 이상까지 뚫고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랩지노믹스 현재 있는 수급선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라인 구간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매물대를 먼저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물대 같은 경우는 거래량, 그 다음에 뭐 변동성 여러 가지가 또 뭐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물대 차트를 하나 좀 추가를 좀 시키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고가에서 어디서 많이 물려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지하고 있는 라인대는 고가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가량의 13,000원 라인 구간대가 있고요. 현재 17,000원 라인 구간대에도 이제 타고 올라왔을 때 여기가 고가를 돌파하는 본격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거래했던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졌던 자리고, 또 고가에서 특히 22,000원대 물시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반등 자리는 남아 있기 때문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고 다시금 재파동 자리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쪽 라인 구간대까지는 반등 자리는 남아 있다. 여기서 이제 아실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시장에서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먹을 게 많지 않다라는 거.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한가 튜브 쪽에서 올려드리는 글과 그 다음에 상한 레이더 어플이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상한 레이더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좀 선도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미리 좀 선점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랩지노미스는 13,000원대 지지라인 구간대 반등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21,000원대까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EDGC 강하게 상한가를 좀 밀어 올려 붙이면서 상장을 했을 때 요 고가 자리가 지지라인 구간대 11,000원대 요 라인 근방이 강한 지지라인 구간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더 빠지라고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석 자체는 냉정하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꼭 이게 맞는다라는 개념들보다는 종목마다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면 21선 자리 한번 깼다가 다시금 반등 주게 되면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16,000원 라인 구간대까지는 무난한 반등이 진행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시젠은 뭐 초창기에서부터 상당히 화두가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주가 상승폭 자체는 뭐 3만원대 대비해서 한 4배 정도가량 많이 갔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2차 파동이라고 여겨졌었던 라인 구간대 상한가 자리를 좀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실질적인 매물 지지 라인 구간대는 65,000원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매물 라인 구간대는 여기 있기 때문에 매물 공백 자체는 10에서부터 11만원 사이가 상당히 좀 비어 있어요. 생각보다는 이 자리 반등이 잘 전개가 될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돌파가 나와줘야 뭐 한 10만 5천원 선까지는 무난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매출액을 받쳐줘서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 쪽의 실적과 특히 2분기 때 실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만 좀 진정세에 있는 것이지 확진자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해외 상황 같은 경우는 더욱더 안 좋죠. 공장들은 다 멈춰있는 상태에서 유가는 계속 빠지기 때문에 어떤 디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악화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진단키트 관련되는 기업들과 방호복 관련주들, 그 다음에 위생 소독 관련되는 제품군들 수출은 2분기 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데이터상에서도 수출하고 있는 수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나왔었죠. 근데 2분기 때는 더욱더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 자리는 매물대가 좀 비어있는 10만 5천원, 11만원 선까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젠텍, 뭐 21선 자리 이제 한번 깨는 자리인데, 수젠텍 자체는 그렇게 일평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평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은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난 뒤에 뒤끝이 좀 안 좋아요. 뒤끝이. 그러니까 얘도 본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 뒤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차트 자체가 급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단발적인 파동과 일단 갭상승 띄었다면 음봉이 나는 모습들에서 높은 가격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석이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18,000원 고가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량 내려왔으면 강한 지지라인 구간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18,000원 라인 구간대이고, 반등세는 호가 공백, 그러니까 매물 공백이 있는 26,000원, 25,000원대까지는 반등세는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앞쪽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등이 진행됐을 때 이 고가에서 물리셨던 분들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비중을 많이 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진작에 비중을 좀 덜어내고 나서 다시금 추매에 들어가서 반등을 노렸어야 됐는데 음봉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나오죠. 이럴 때는 투자 경고 종목이 일단 해제가 된 상태에서 반등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고요. 손실폭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뒤까지 조심스럽게 하지만 1년 뒤까지 이게 이어질 것이냐 뭐 이런 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사태가 좀 진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메르스 사태라든지 뭐 사스 뭐 이런 거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언제 그랬냐는데 금방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사그라들거든요. 뭐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바이러스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게 되면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히 맞고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뭐 종목마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매출액이 미미한 기업도 있겠지만은 매출액이 폭증하는 기업도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동반 상승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요런 추세 라인과 한때 요거 돌파 하나 나오게 되면은 요 자리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라인 구간대의 반등 자리는 가능하지만 고가 라인 구간대까지 좀 어렵다. 그러면 손실폭을 좀 줄여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상자 예 실제로 미국 쪽 수출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한번 있었던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요 정도 사이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추가적인 매출 그러니까 11,000원대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 한 절반 정도 조정 올라갔던 폭에 쌍봉을 그려놓고 지루하게 음봉이 나는 구간대 현재 종목들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구간대하고 동일하죠. 요 단발적인 추세라는 구간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요런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여부까지는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또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반등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종고점 라인 구간대를 돌파를 해서 매도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반등 자리는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현재 요 상승 파동 라인 자리에서 매물 저항 지지 라인 구간대는 현재 있는 12,000원 초반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매물 저항 라인 구간대는 16,000원 라인 구간대 있습니다. 16,000원 자리. 16,000원짜리 있기 때문에 요거 반등 자리는 12,000원짜리가 이탈된 다음에 반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래량이 좀 작지는 않고 실망 매물들이 많이 누적이 되다 보면 또 음봉이 또 지루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힘은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 이 점 감안하고 가보겠습니다. 휴마시스 뭐 탄력이 컸던 종목은 아니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좀 지리하게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음봉이 많이 나올까? 그러니까 서로 손실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매도하고 손절하고 매도하고 손절하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추세를 갖다 돌파한 라인 구간대가 살짝 나와준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반등은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쪽에 대한 수출 여전히 기대 유효하고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종목마다는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노믹 트리 뭐 지노믹 트리는 많이 간 건 아니고요. 요렇게 저항 라인 구간대 여기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량의 음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금 뚫지는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물에 대한 지지 라인 구간대는 18,000원대 초입이고요. 상단부에는 오히려 매물이 없기 때문에 호재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 라인 구간대가 매물대가 위쪽에 없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여기서 돌파가 시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휴마시스도 여기 올라가기 전에 위쪽에 있는 매물 저항 라인 구간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여기 1900원대. 그러니까 1900원대가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가 갭상승 돌파가 나오고 요게 가격이 높은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시작이란 얘기죠. 그쵸? 물론 중간에 등락도 좀 심하게 있었어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뭐 24%까지 갔다가 등락 나오고 나서 다시금 쏘긴 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파동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반등을 줄 때마다 매물대라기보다는 차익실현성 물량들이 곧잘 튀어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아직 다른 종목들이 갈 때 많이 못 갔던 종목들은 좀 B급으로 빼야 되는데 이런 게 또 나중 가서 뒷심발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호가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나 대규모 공급 소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는 이미 가격은 충분히 3배가량 이제 올라가서 반영이 됐던 상태고요. 올라갔던 폭의 한 절반 정도까지면은 거의 다 지지라인 구간대는 확보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호가가 좀 매물이 많이 비어 있어요. 이 지지라인 구간대가 8,000원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은 매도 타이밍을 빨리 잡아내놓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들은 매물 지지라인 대가 확보를 해두고 있던 상태인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매물 지지라인 구간대가 밑에 쪽에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서 놀고 있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겠고, 상단부 매물 라인 구간대보다는 오히려 12,000원 초반대가 지지라인 구간대예요. 이 라인 구간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만원대까지 깨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자리 한번 나왔을 때 15,000원 요 자리까지는 반등세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CL. PCL은 기업의 어떤 그 모멘텀에 비해서는 그 상승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3배는 갔네요. 좋습니다. 자, 상단부에서 올라왔던 폭의 절반 정도까지 조정 줬죠. 절반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구간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요 자리에서부터 요렇게까지 요거 반등 나와주게 되면은 4월 10일자 요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마이너스권 들어가 버렸는데 앞쪽에 그만큼 매물대가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여기 네모카친 자리가 옆에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매물대가 여기 두텁게 있죠. 그러니까 이 라인 구간대가 결국에 깨지고 내려가면 지지라인 구간대가 또 저항라인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PCL도 만원대 초반이 지지라인 구간대이기 때문에 12,000원대 이탈하게 되면 급속도로 한 번 더 음봉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펀더멘털이나 재료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만성 적재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본격적인 매출을 통해서 이 회사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뭐 적자 폭이 상당하지만은 이제는 제대로 된 매출도 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견실한 세계적인 제약사처럼 견실한 그런 업체들이 솔직히 몇 군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PCL도 주가에 대한 수급으로 봤을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인데 반등은 빠르게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지지라인 구간대 꼭 확인하시고요. 마크로제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입니다. 주가 하락폭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제자리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또 밀려버리게 되면은 여기 3만원대 초입까지도 밀려버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은 억지로 버티고 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라인 구간대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거 깨고 내려가면은 또 음봉나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밑에가 하나에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31,000원대가 초입자리가 이 지지 라인 구간대이긴 한데 다른 종목에 빠질 때 못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PCL은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반면에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명심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텍 매드 뭐 이제 곁다리로 좀 껴들어갔던 종목이죠. 곁다리로 껴들어갔던 종목이고 현재 지지라인 구간대는 17,000원대 초입입니다. 17,000원대 초입이니까 뭐 눌림목 구간대에서 21평선 이탈까지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패턴 자체는 21평선 깼다가 다시금 반등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상단부의 매물대가 아주 두터운 편은 아니에요. 21,000원대인데 무난하게 21,000원대 이상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도 바이텍매드 같은 경우는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 다음에 진단키트 만들 때 원재료를 공급하는 파미셀. 자, 파미셀 같은 경우 특징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서 재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제가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도 설명을 드리는 게 이런 재반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반등. 그러니까 이런 재반등 자리는 전고점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슈와 테마에 대한 연속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고 나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현재는 가격 16,000원 라인 구간대, 지지 라인 구간대 요 자리 이제 확보를 해두고 상단부에는 매물 저항대가 18,000원대예요. 18,000원 라인 구간대 요 자리가 이제 그 두터운 매물 라인 구간대인데 계속 쌓여만 가다 보면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지금 잦아지는 거거든요.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가격이 싸지가 않고 위로 올라가기에는 매물대가 있고 더 올라가기에는 주가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굉장히 이럴 때는 주가는 가만히 있으면 빠지는 게 주가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피가 좀 튀기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많이는 없지만 상단부에는 매물 라인 구간대는 단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다만 조건은 여기서 지지받아 줘야 돼요. 여기 지지 못 받으면 11,000원대까지 직행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을 하고, 자, 정리 한번 해드리죠. 일단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들은 실적 자체는 분명히 받쳐주는 것은 팩트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상태에서 다시금 이슈가 부각이 되려고 하게 되면 종목별로 대장주가 하나 서줘야 돼요. 대규모 수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어떤 이슈가 나오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상태에서 단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목표가를 삼지 마시고요. 지금 가격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는 구간대는 아니에요. 제가 하단부 지지라인 구간대라고 체크해뒀던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등을 노리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꼭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상한 레이더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주식을 처음 진행하신 분들께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다소 어렵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대로 되는 게 또 주식은 아니에요. 분명히 배우신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나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은 충분히 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단발적인 반등 정도가량은 남아있고 그 자리는 뭐 이번 주나 빠르면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겠고 종목별로 추가 하락 또 나중에 후발에 뒷심 발휘할 수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들 잘 감안하셔서 좋은 수익들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가튜브 테마 분석 실시간이었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